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요, 바로 사물중심 탐색입니다. 자폐 성향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 사물중심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이들이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물건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제 탐색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자폐 성향이라고 얘기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거고, 물론 아이들이 사물 위주로 관심 탐색하는 거 자체만을 가지고 다 자폐 성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분별을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앞서 얘기하는 5가지 형태의 물건, 사물 탐색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거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정상 발달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꼭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요, 뭐냐면 사회성을 꼭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놀고 관심도 있고 활발하게 같이 움직이고 어울리는 거 잘 해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자폐 성향이 의심되는 것들은 그 아이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고 친구하고 놀이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물중심 탐색이 느껴지는 아이라면 그거를 너무 쉽게 당연히 아이들이 사물 좋아하는 거라고 간과하기보다는 조금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사물, 물건, 놀잇감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사회성도 좋아질 수 있는지 또 그 팁을 꼭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5가지 모습의 사물중심 탐색이 있는 친구라면은 사물에 대한 진짜 강한 집착은 아닐 수 있고 자폐 성향보다는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들이 가지고 노는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눈앞에 있어도 잘 가지고 놀지 않다가 친구가 놀러 왔어. 또는 주변 친척 지인들이 놀러 와서 그걸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갑자기 그거 하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냅다 가지고 다시 온다든지 내 거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관심 없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니까 자기도 그거를 평소엔 관심 없었다가 만져보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는 네, 괜찮고요. 2번째는 뭐냐면 늘 똑같은 거, 익숙한 거 말고 뭔가 집에 새로운 게 딱 있어.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 가면 새로운 물건들이 당연히 있죠. 친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물건, 또는 익숙한 곳에서도 새로운 물건이 딱 왔을 때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전에 알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을 하는 거고, 분별하면서 새로운 거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탐색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수업을 해요. 가위 자르기, 망치놀이 이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물건을 사용할 때도 망치질을 해요. 그럼 망치질을 하면서도 내 물건, 내 것만 막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이 물건을 쓰면서도 옆에 친구는 어떻게 하지? 저 친구는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되게 세게 두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물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 주위가 이렇게 닫힌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주위가 열려서 보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4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만지고 있는 거를 관심 갖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가 보통 양치하려면 칫솔을 만져야 되고, 우리가 옷을 입으니까 옷도 만지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꾸 만지거나 탐색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상에서 탐색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이 전혀 잘 만지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탐색하는 거는 좋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막 벽지를 뜯거나 구석에 있는 먼지를 계속 만진다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머리카락을 물론 청소는 하지만 그거를 계속 부비고 문대고 입에 넣는다든지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어떤 일부 물건을 사용해서 계속한다. 그럼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고, 아이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상 안에서 물건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사실 보통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선상 안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사물을 두고도 다양하게 탐색을 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토가 있어요. 그러면 점토를 가지고 찍 늘리기도 하고 쾅쾅쾅 뭉치기도 하고 수제비 떼듯이 떼기도 하고 칼질도 하고 쾅쾅쾅 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탐색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점토를 좋아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탐색이라고 보는데, 점토를 좋아하는데 맨날 수제 뜨는 친구, 또는 점토를 좋아하는데 그걸 가지고 영어 알파벳만 계속 만드는 친구, 이거는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자폐 성향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친구 봤어요. 영어 비디오를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맨날 영어 알파벳 나오는 비디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점토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하루 종일 그거를 많이 만들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비디오도 안 보고 점토도 한동안 치우고 사회성 늘려주고 해서 한 1년 반에서 사회성이 매우 좋아지고 언어도 대화도 잘 되고 해서 졸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 만약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관심이 없고 익숙한 물건, 늘 자기가 쥐고 있거나 늘 반복적으로 보고 탐색했던 것만 하려고 하고, 이 사물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도 단조롭고 흔들거나 두드리거나 그냥 눈으로만 보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전혀 하지 않는 벽지를 뜯거나 머리카락을 쥐고 있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사물중심 탐색이 있는 친구라면 일단은 아이와 상호작용의 경험을 당연히 늘려야 되고, 아이가 익숙하게 추구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물건들은 최대한 좀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몸놀이 있잖아요. 몸놀이는 관계를 열고 확장시키고 놀이를 통해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몸놀이, 뼈안기, 스킨십 이런 거를 집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시작을 해서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같이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몸놀이를 집에 들어가면서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고, 일상에서도 엄마 어딨지? 아빠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동생 어디 있는지 좀 봐줄래? 최대한 사람 중심으로 아이가 보고 듣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대화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물 중심 탐색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도 약간 사물처럼 인식해서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나 보다. 또 여기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쓴 모습으로 이대로 여기 있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탐색이 되게 단조롭고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눈맞춤이 좀 짧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사물 중심으로 계속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쥐고 있거나, 새로운 공간에 가서도 사람들보다는 어느 공간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느 공간에 그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좀 많이 단조롭고 경직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물 중심 탐색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사물보다 사람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보면서 사물을 탐색해야 이 도구는 언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도구를 쓸 때는 우리 몸을 어떻게 조작해서 더 재밌고 흥미로운 놀잇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똑똑하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치료의 핵심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사람들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감각 수용 높이고 감각 발달 촉진시키고 하는 관계를 확장하는 거,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물, 물건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올려준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네, 모방도 하려고 하네,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조금 놀잇감이나 사물 같은 것들을 적용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물은 최대한 치우고 사람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에는 어딜 가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물 중심 탐색을 보이는 친구들을 사람 중심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죠. 충분히 우리 아이들 해낼 수 있고, 우리 아이들 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충분히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한 사물 중심 탐색 5가지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보고 환경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함께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의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환경 꼭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나는 몸놀이, 즐거운 언어놀이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